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지난 26일이죠.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입구역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유인물이 발견됐어요. 옛날로 치면 삐라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유인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두 사람 나란히 서 있는 사진, 그 사진 위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그리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종북이냐라는 타이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시민들이라는 이름으로 쓰인 이 유인물은요, 실제 만나본 김정일 위원장은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는 믿을 만한 파트너다. 2007년도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당신의 입장이 뭐냐 했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신동아 인터뷰에서 대화를 하려고 마주 앉아서 인권 어떻고 하면 거기서 다 끝나는 것 아니냐 라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그런 이야기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이런 일련의 발언들은 통합진보당의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입장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종북이냐라는 이런 유인물이 등장하게 됐던 것이죠. 더 웃기는 것은 마포경찰서의 대응 태도입니다. 마포경찰서는 이 유인물 유포 사건을 강력 1기에 배당을 하고 유포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애초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검토를 했지만은 명예훼손을 하려면은 말이 안 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거나 썼던 내용이라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히고요. 주인이 있는 건물 내에 유인물을 뿌렸다면 현주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 뿌렸다면 경범죄인 무단 쓰레기 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잡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친 경찰입니다. 왜 이런 유인물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자칫 박근혜 대통령과 그 실정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면 종북으로 몰리고 심지어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되고 과거 유신 때의 엄혹한 현실과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2014년 지금 새로운 유신에 방불케 하는 이런 신공안정국 상황에서 사람들이 겁이 나니까 이런 유인물 만들어서 자기 의사를 표현은 하되 몰래 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암담한 2014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15년 새해 여전히 전망 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힘을 잃지 않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것이 부귀영화를 약속하고 나에게 더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른 길을 걸으면은 억울하고 피해를 입는, 이게 사실 일제시대 때나 있었던 일인데요. 이명박근혜 7년 동안의 일상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2015년 함께 나아갑시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그야말로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사실 헌법재판소는 87년 민주투쟁의 산물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역사성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면 8대1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그런 꼴통스러운 의견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었더라면 저는 소수 의견으로 그쳐서 1명 내지 2명의 재판관만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찬성해야 마땅했다고 봅니다.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은 우리 사회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구스럽고 꼴통스러운 인간들을 무려 9명 중 8명이 대변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의 다름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무엇이든지, 그 판결이 무엇이든지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독일의 사례를 들어서 한국 정치를 잘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원래 헷갈렸구나.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김남묵 교수가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느냐라는 내용의 칼럼을 통해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1803년 미국의 마버리대 메디슨 사건에서 시작되어 미국적 예외라고 불리던 사법심사는 이제 세계적 현상이 되었다. 국가에 따라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따지는 사법심사의 주체가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헌재도 역사적 사건들에 최종 선고를 내리고 있다. 그런데 헌재가 갖는 강력한 권한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특히 이번 통합진보당 사건처럼 시민이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국회의원을 구인의 임명직 재판관이 자격 상실시키는 현실은 어떻게 가능할까? 정말 우리 모두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통합진보당 의원들,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총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입니다. 통합진보당의 4명인가 5명의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300명에 이르는 의원들을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만약 이들의 선출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나머지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모두 정당성을 잃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야말로 4대 원칙, 비밀평등 보통, 직접 선거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이 그중에서 4명은 잘못된 일이고 나머지는 옳은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평등성에 위배됩니다. 게다가 자격 상실시키는 주체가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은 그야말로 아연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국회의원을 9명의 임명직 재판관이 자격 상실시키는 현실 어떻게 가능하느냐? 김남국 교수 얘기를 들어보시죠. 계속.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성의 최고 원천은 선거라는 제도적 절차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직접 위임받는 민주적 정당성이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체제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당성의 근거가 존재한다. 바로 제도적 정당성이다. 예컨대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의 재판관은 누구도 유럽 시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지만 높은 지지 속에 그 정당성을 의심받지 않는다. 오히려 민주적으로 선출된 유럽의 정부보다 더 높은 지지를 누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만이 유일하고 항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적 정당성만이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정당성, 즉 제도적 정당성 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근거하는 제도적 정당성은요, 전문성, 공정성, 중립성이라고 하는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겁니다. 이번 정당 해산 결정이 비판받는다면 이와 같은 전문성과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완전하게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전문성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심판인 이번 사건을 헌법 정신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서 정치적 이해를 뛰어넘는 결정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재판소의 9명 재판관들, 그중에서도 8명은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증거를 다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 속에는 팩트가 틀린 것도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아야 될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19만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그 증거 자료를 모두 읽고 판단하려면 하루에 책 한 권을 읽어도 모자랄 시간, 즉 1년 만에 판결문을 써낸 겁니다. 도저히 전문성을 충족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헌재 결정을 보면은 헌법 정신에 대한 논의보다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인용이 압도적이어서 우리만의 특성에 매몰되어 세계사적 맥락에서의 보편적인 설득력을 놓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맞서야 하는 특수한 현실이지만 북한을 넘어서 나아갈 미래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이 특수한 상황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은 북한의 위협을 들이대면서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는 그 정당과 그리고 정당의 국회의원을 정당을 해산시키고 국회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그런 판결을 했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공정성 역시 다양한 정부와 반대 의견을 두루 고려하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신뢰감을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나 개인적인 신념, 불사, 용서할 수 없다, 대역, 크게 반역한다. 무슨 박정희 왕조입니까? 대역이게? 이따위 개인적 신념을 거칠게 드러내면서 누구도 몰랐던 통합진보당의 숨은 의도를 헌법재판관 우리들이 읽어낸다는 식의 주장은 헌재의 최종 결정문이라기보다는 검사의 공격적인 구형을 보는 것과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박근혜에 대한 충성맹세문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형을 둘러싼 재판이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을 계속 갖게 만듭니다. 중립성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재의 가장 심각한 결함이 바로 중립성입니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식 재판관을 지명하는 현재의 구성 방식은 집권 여당의 뜻을 구조적으로 과대대표하게 만듭니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 게다가 대법원장,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입니다. 사실상 국회에서 야당만이 선출하는 단 한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8명 대통령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8대1이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국회 지명 후보자만이 국회 인준 표결을 거치고 나머지 재판의 경우에는 국회 표결 없이 임명되는 이 선출 방식, 결과적으로 특정한 성향의 후보 지명을 쉽게 만들어서 헌법재판소의 구조적 중립성을 제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입맛이 맞는 사람만 헌법재판관으로 들이밀어서 실제로는 10%, 10%는 커녕 5%도 안 되는 수국 꼴통적인 인간들의 대표를 사실상 8명이 하게 만드는 이따위 현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판결 나올 수가 없어요. 통합진보당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닙니다. 통합진보당 욕먹고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헌법재판관들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선거에 의해서 심판되거나 선거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도적 정당성은 민주적 정당성과는 달리 시민들의 직접적인 이해로부터 벗어나 중립성을 지키면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결정들을 통해 쌓아가는 후천적인 정당성이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이 이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면 끊임없이 정당성을 의심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혹자는 60%가 넘는 국민이 헌재의 이번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국민적 다수를 따르는 결정이 헌재가 하는 일의 전부라면 차라리 여론조사나 국민투표를 하는 게 나을 것이다. 헌재는 국민의 평균적 법감정을 반영해야 하는 역할과 함께 다수 의사를 대표해 선출된 대통령 및 의회를 견제하면서 그렇지 못한 소수 의견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동시에 갖고 있다. 이처럼 상반된 요구를 반영하는 치열하고 고뇌 어린 결정만이 결국 비판적인 소수도 승복하게 만들 수 있다. 이따위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계속된다면 그 어느 누구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되돌아보면 이런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명박근혜 집권 7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라디오 비평이 1월 중순까지는 계속됩니다. 개편이 1월 중순으로 늦춰짐에 따라서 이런 폼에서의 라디오 비평은 1월 중순 개편 때까지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 3동의 열목호님 조합원 가입하시고 출자금 납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울 경산시의 정이남님 역시 조합원 가입하시고 출자금 납부해 주셨네요. 이민가야지님
출처금 납부하시고 그리고 조합원 가입하시고 출처금 납부해 주셨습니다. 성함이 이민가야지님입니다. 근데 이 이민가야지님은 휴대폰 전화번호도 이메일 주소도 그리고 집 주소도 전혀 기재하지 않으셨네요. 뭐 그렇습니다. 사실 기재 안 해도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 걱정하지 마시고 예,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지난 주말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요. 어떤 분, 뭐 공무원은 아니고 거의 공무원 비슷한 분이 교육공무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가입 안 하고 자기 와이프가 가입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뭐 사실 우리가 뭐 주민등록 번호를 갖다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메일이나 휴대폰 주소를 기재하게 하긴 합니다만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조합원 가입에 전혀 지장은 없는데요. 뭐 걱정이 되셔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2인분을 출자하고 월조합비도 2인분을 납부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에휴 참 세상. 뭐 유인물이 나돌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옛날 박정희 유신 독재의 그 엄혹함에서도 데모하면은 바로 그냥 대학생들 데모하는 현장에서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잡아가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뭐 거기에 비하면은 그렇게 엄혹하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감정은 더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완추님 조합원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대전 유성구의 짱돌님 짱돌이라는 뜻이겠죠. 예, 조합원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뭐 공짜로 방송 듣는다고 해서 뭐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미디어입동조합 국민TV는 공정한 언론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긴 합니다만은 협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가는 독점적인 서비스는 이런 방송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가령 뭐 지금 뭐죠? 쇼핑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제는 저도 거의 마탱이가 간 것 같습니다. 뭐 쇼핑몰 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 조합원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측면에서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공정한 언론은 모두에게 전파한다 이런 원칙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짜로 듣는다고 꼭 조합원이 돼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시대에 공정한 언론 하나 후원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뭐랄까 한가닥 기여를 하는 자부심을 최소한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합원 가입을 부탁을 드립니다. 조합원 가입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KUKMIN.TV 국민.tv 미디어입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클릭하시면 일사천리로 됩니다.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자, 찌라시.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얘기하자 검찰은 찌라시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찌라시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해외의 한 찌라시 언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순실이가 자기 친구한테 얘기한 것이 번져가지고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미국에 있는 교포 언론이라서 어떻게 잡아 족치지도 못하고 참 괴로울 것 같습니다. 미국 법원에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서 한겨레신문을 고소고발했다가 결국은 무혐의로 끝났던 그 김기춘 실장 마지막으로 한번 충성심 발휘해가지고 고소해 보시죠. 미국의 뭐 썬데이 저널인가 하는 그런 주간지였습니다. 여하튼 그런 심정 국민들의 보편적인 정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처럼 아주 기회주의적인 언론이 사설로 야 니들 얘기 누가 믿겠니? 제대로 좀 해라 라고 오늘
사설로 충고하고 나섰습니다. 정권 3년차 청와대 문건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렸다라고요. 서울중앙지검은 그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해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다룬 청와대 문건의 외부 유출 과정에 직접 개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비서관과 함께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이 문건을 직접 작성한 경찰 출신 박관천 경정을 구속했다. 검찰은 새해 초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 수사를 통해 청와대 문건에 나온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사건 초기부터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거듭 공개적으로 밝혔던 것처럼 찌라시에나 나올 얘기로 최종 결론이 나는 셈이다. 그래서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앞서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그래서 이 결론이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다라고 했다면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정말 이례적으로 2차례에 걸쳐서 찌라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검찰에 야 내가 찌라시라고 했는데 찌라시 아닌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니들은 죽어라는 협박 공갈에 다름이 아닌 겁니다. 역시 인사에는 아주 쥐약인 검찰 바로 깨갱하고 기면서 권력의 개새끼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 발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파동에 대한 생각과 3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곧이어 청와대 비서실 일부 개편과 개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런 수순으로 세계일보가 지난달 말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면서 불붙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대통령 주변의 문고리 비서관 3인방 논란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다. 네, 아마도 머리를 짜내가지고 그렇게 했겠죠. 이렇게 정교한 수순으로 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쓰고 있다시피 대통령이 처음부터 허구라고 못 박은 처음부터 찌라시라고 못 박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대통령의 말과 똑같이 나왔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점이 바로 문제입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검찰 수사를 불신한다는 응답이 60% 안팎이 이릅니다. 검찰 설명대로라면 정윤회 문건에 나온 내용은 찌라시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쓰레기 같은 자료를 유출한 조응천 그리고 박관천, 양천 두 사람에게 기밀 유출 혐의 등을 적용해서 형사처벌하려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게 모순되는 겁니다. 찌라시라고 결론을 내놓고 이 찌라시를 유출한 놈들을 구속까지 시키면서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야 정윤회 그리고 이 나이 내시들 3명에 대해서 입맛 뻥끗하는 새끼들 다 되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아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알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일은 2년이 다 되어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제기되어 온 문제들이 집약적으로 터져나온 사건들이다. 애초에 비선실세니 문고리 3인방이니 하는 말이 나왔던 것은 바로 여권에서였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 인사들은 지난 2년 동안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다. 대통령 측근 비서라는 사람들이 정부 고위직 인사를 주무르고 심지어 외교 정책에까지 개입한다는 얘기도 여권에서 나왔다. 또 대통령이 정 씨의 딸과 관련한 승마협회 문제로 문체부 국과장 경질을 지시했다는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의 증언도 밝혀진 게 없다. 청와대가 비선실세, 문고리 의혹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이고 유 전 장관의 주장 역시 과장된 것이라고 덮는다고 해서 장관 출신과 여권 고위 인사들이 주장하던 의혹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바로 이 점 또 하나의 모순입니다. 이런 비선실세 의혹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권입니다. 여권. 왜? 여권은 잘 압니다. 아니 뭔 얘기를 하고 사실 인사에 많이 개입하는 곳이 여권입니다. 그게 이제 당정협력이라는 당정소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긴 합니다만은 사실 장관이라든지 혹은 청와대 고위직을 추천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 새누리당 고위 핵심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판판이 가로막히는 것이 바로 내시들이다. 그러니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고위인사들, 아니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추천된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엉뚱한 인간들이 임명이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내시들이 개입했다. 이런 식의 소문들이 파다하니까 여권에서 그런 얘기를 갖다가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걸 전부 찌라시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덮는다고 했어. 넘어갈 것 같습니까? 조선일보 사설에서 제기했다시피 유진영이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이름 적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장과 과장 경질시킨 거, 그 팩트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팩트를 부인하기 어려우니까 그게 어디 다른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아주 구차기 이럴 데 없는 그런 변명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진짜 변명하는 인간들 불쌍합니다. 불쌍해. 결국 대통령의 정치를 통해서만 이런 논란과 의혹을 발전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 출발은 청와대 비서들 사이에서 내분에 가까운 상황이 빚어졌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비서실장과 여권 실세들조차 버거워하는 존재로 변한 문고리 3인방에 대한 뒤처리여야 한다. 이번 파동의 중점에 섰던 사람들과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서 개각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좀채 이해하기 힘들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이대로 가면 불통, 독주, 비선, 암투 같은 논란은 언젠가 다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시스템도 바꾸고 여기에 맞춰 사람도 바꿔야 한다.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는 이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아무리 봐도 속이에 깃일깁니다. 2014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죄송합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지만 2015년 을미년 새해 다시 희망을 써야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송구영신 프로그램 2015 해맞이 대축제 특별 생방송. 국민라디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스튜디오를 강원도 강릉 주문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과 그 앞바다로 옮겨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방송이 해돋이가 이뤄지는 1월 1일 아침 7시 주문진 바닷가에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5년도 국민 라디오는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뜨겁게 달려갈 거야. 예, 미디어협동조합 20살 청소년 조합원들이 사주죠. 5명이 뭉쳐서 수다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청연이라고 하는데요. 말걸청의 인연연인가요? 이열연인가? 여하튼 청연이라고 하는데 오늘 밤 임대용의 음악 제약에서 이 5명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20살 조합원의 인터뷰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청취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순간 하늘색 짝궁디 님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출자금도 납부하시고 월조합비도 바로바로 계좌이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명이 님이 팟빵 생방송 게시판에 멀리 제주에까지 와서 감사했습니다라고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만간 금년 내라고 해봤자 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규제를 풀겠다면서 재벌들의 미는 집어넣는 일,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은 오로지 부자들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박근혜 정부, 이런 정부를 서민들을 위한 정부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지지를 아끼지 않는 서민들, 특히 자영업자들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 듭니다. 노인들을 가장 박대하는 이 정권에 대해서 노인들의 지지가 높다는 것도 정말로 못쓴 아이러니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잘못된 언론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 더욱더
2015년에는 확대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겨신문의 사설 재벌 민원까지 끼어넣은 규제 기요틴 과제 소개해드립니다. 정부가 어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규제 기요틴 과제 114건을 확정하고 범정부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정한 과제들은 사회 경제적 파급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대부분 기업 편향적인 성격이 강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 후생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요틴이라는 말을 박근혜 대통령이 썼다고 해서 정부의 과제 이름에 규제 기요틴 과제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어마무시한 일인데 거기에 정말로 서민들의 목줄을 단두대에 올리는 그런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기가 다 막힙니다. 그중 114건은요. 전국 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건의한 것을 검토한 결과라고 합니다. 애초 153건이 들어왔는데 소관부처가 존치 필요성을 설명하지 못한 경우 일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할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규제를 만들거나 집행하는 입법행정기관의 의견보다도 오히려 규제 대상인 이해 집단의 요구를 더 중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규제는 필요하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중복 규제는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 등에 따른 규제 여건의 변화도 수시로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한 엄밀한 검증도 없이 그저 경제인들 말이 경제인들이 재벌들 아닙니까? 대기업이 아닙니까? 그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엄밀한 검증도 없이 완화 일변도로 추진하는 방식 곤란합니다. 규제는 말 그대로 규칙과 제도이며 비용과 함께 편익도 있다. 따라서 규제 개혁을 하려면 비용뿐 아니라 규제 공백 때 발생할 갈등이나 환경 훼손 같은 사회적 비용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한 규제 완화는 위험이 따른다. 1990년대 말에 겪은 외환 위기, 4월의 세월호 참사가 그 생생한 증거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모든 규제를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암덩어리로 매도하면서 단두대에 올리듯 단칼에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천박한 인식에서 나온 극단적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 이런 일들은 막아내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까지 손댈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대기업이나 재벌들이 염원해왔던 일들입니다.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제까지 없앰으로써 공정하지 않게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제민주화의 측면으로 역행하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렇게 하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여기에 따른 경제력 집중 심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험과 독립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할 벤처기업을 재벌의 그늘아래서 키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아니 벤처기업이라는 게 원래 모험적인 자본을 유도해서 그리고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 그걸 키워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벤처는 기업 성공률이 5%만 돼도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높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재벌의 자본을 유도해서 결국 재벌의 하청업체로 키우겠다는 이런 식의 발상을 어떤 새끼가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소유 지배구조의 연결고리를 단순화하자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규제 완화가 곧바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 전봇대 뽑기로 상징되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기업 친화적 규제 계획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기업의 활력은 더 떨어졌습니다. 재벌! 기업 중에서도 그 재벌 일가의 배만 불렸습니다. 제대로 규제 개혁을 하려면 국민 의견 수렴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단두대에 올라가야 할 것은 규제 자체가 아니라 비민주적이고 무모하기까지 한 박근혜 정부의 규제 개혁 방식이자 규제 개혁에 대한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국민TV 뉴스K를 통해 1인 시위를 벌이세요. 뉴스K 방송 중 국민TV 스튜디오 시청 앞에서 손팻말 시위를 하실 의향이 있는 조합원 여러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TV 대표 이메일 mediacoup12@gmail.com으로 성함, 연락처,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알려주세요. 지방에 거주해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대리 1인 시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네, 넥스님도 조합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에브레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온라인 의류 소매업체가 있습니다. 이 에브레인은요, 지난번 블랙 프라이데이, 이게 뭐 엄청나게 깎아가지고 소비를 촉진한다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우린 세일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일을 보냅니다. 대신에 중국 항저우에 있는 그 의류 소매업체 에브레인의 하청공장 직원 320명과 그리고 가족들에게 실외 농구장과 여가시설을 지어주자면서 오히려 펀딩을 유도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펀드 적립금 그리고 실시간으로 공개됐습니다. 3만 달러를 목표로 했는데 금방 됐습니다. 이 에브레인의 CEO인 프레이스먼, 이 프레이스먼이 회사를 차리면서 내세운 원칙이 바로 급진적 투명성이었습니다. 모든 상품의 이력과 가격 근거를 다 공개합니다. 어떤 옷감을 어디에서 얼마에 구매하고 누가 디자인해서 어느 하청 공장에서 만들고 그 업체 사장은 어떤 평판을 듣는 사람인지 또 원가는 얼마며 순이익은 얼마인지 다 밝혔습니다. 예, 이런 식의 판매 방식도 있고요. 바로 그러한 방식을 적용한 것이 협동조합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원가도 다 공개됩니다. 많은 분들의 청취자분들의 조합원 가입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라디오 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14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죄송합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지만 2015년 을미년 새해 다시 희망을 써야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송구영신 프로그램 2015 해맞이 대축제 특별 생방송. 국민라디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스튜디오를 강원도 강릉 주문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과 그 앞바다로 옮겨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방송이 해돋이가 이뤄지는 1월 1일 아침 7시 주문진 바닷가에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5년도 국민 라디오는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뜨겁게 달려갈 거야.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